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입니다. 새롭게 집을 장만하거나 이사를 가야 할 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몰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집 계약의 경우는 몰라서 발생하는 대부분이 큰 금전적인 피해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큰 피해 사건인데요. 한 가정이 집 계약 하나로 앉아서 집이 날아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해당 내용 꼭 확인하셔서 살면서 절대 동일한 피해 입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최근 한 가정이 풍비박산난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7년 한 빌라를 구입했고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고 등본상 대출도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은행을 통해서 일부 대출을 받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대출받았던 금액도 은행에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한 장 날라옵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러한데요. 2017년 집을 팔았던 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확인했을 때 등기부 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근저당 설정이 아예 없는 집으로 알고 구매를 했던 것인데요. 은행에서 소송을 건 내용은 담보물 효력을 다시 복구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서류를 위조한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국 판결 내용은 은행의 요구대로 담보물 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속아서 산 현재 집주인은 해당 빌라가 경매 처리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구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이제 와서 사기를 친 전 주인이 갚지 않은 대출금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고 은행 측에서는 재판에 들인 변호사 비용 4,800만 원까지 요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통지서도 발송되었고 집은 경매로 넘기고 이렇게 발생한 손해는 은행, 등기소가 아닌 전 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사항으로 알고 있는 등기부 등본 열람 부분인데요.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분도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고 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한 것인데요.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 해도 등기소에 책임은 전혀 없는 걸까요?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이기는 하지만 등기 내용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내용은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을 한 경우라도 등기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권리 변동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자가 접수를 하면 서류 여부 확인 등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심사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 계약할 때 이 점을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부동산 계약 과정의 필수 사항인 것은 맞지만 아주 작은 확률로라도 이렇게 위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위조되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등기소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으로는 믿고 확인을 해야 하지만 100%는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래할 때 어떤 것들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늘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만에 하나 등기부 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실 등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것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보장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의 위조, 사기 등으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매매대금 전액 보장하며 등기 수수료 할인, 권리보험, 이전 등기, 권리조사,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사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3억 원 기준으로 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고 하니 가입하기 전에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등기부 등본을 말소사항 전부로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 정말 말소사항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해당 은행 지점에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매도인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피해 입으시는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